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봅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가 수준에서 그쵸? 거의 4월 달에 한 달 정도 횡보를 했고 여기 지금 들어서 고가 돌파한 지 3거래일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를 매일 그쵸? 오늘이 가장 싸다. 뭐 그 정도 움직임으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엔비디아의 시세가 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시세가 또 올랐는데 하이닉스 보합권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2% 빠집니다. 자, 그만큼 엔비디아의 이 성장세가 HBM과 같이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요걸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HBM 투자 나선 미국 마이크론, 한국의 장비업계 찾아와서 러브콜.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한미반도체 장비를 받아갔고요. 그리고 나서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HBM은 필수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게 한미 반도체예요. 우리는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상황이 흘러갈지 그런 부분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데 있습니다. 가격이 먼저 반응한다는 그 근거는요. 가격은 이미 올라왔어요. 한미 반도체 가격 보면 사실상 지금 그 투자주의가 걸릴 정도로 한미반도체가 지금 시가총액 16조입니다. 16조 정도의 큰 기업인데 투자주의가 걸릴 정도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것조차도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이렇게 보기에는 엔비디아 있죠. 엔비디아 이제 애플이 지금 나스닥의 시가총액 2등이거든요. 여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주가 상승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한 한미반도체는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실적이 사상 최고치 실적으로 언제 전환이 되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앞단에서 보는 게 뭘까요? 한미 반도체 시세가 좋아지려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한미 반도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사상 최고 실적을 넘을 수 있다는 근거가 발생한 시점. 그게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이닉스의 실적입니다. 하이닉스. 그렇죠? 자, HBM을 지금 가장 많이 납품하는 게 어디죠? 하이닉스입니다. 그렇죠? 거의 한 70% 8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HBM을 납품을 하지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엔비디아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주력으로 서버에서 찾고 있죠. 주요 고객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쪽인데 이쪽에서 찾고 있는 게 지금 엔비디아의 이 그 AI 반도체입니다. 근데 AI 반도체에 HBM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여기서 점유하고 있는 건 하이닉스라는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장비에 대한 부분, 캐파 증설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서는 한미 반도체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 구조 자체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근데 이 구조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하이닉스조차도 주식이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엔비디아의 실적이 꺾이는 상황이 나오기 전에 주가는 먼저 꺾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꺾이고 하이닉스 꺾이고 이런 부분이 한미 반도체까지 연결되겠죠. 그러면 하이닉스를 보고 있으면 한미 반도체의 최고점은 못 잡더라도 우리가 매도하는 시점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구간에 대해서 즉 신고가 이후에 발생되는 가격적인 변화 요인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입니다. 오늘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단일가 거래가 풀리고 여기 고가를 찍고 쭉 빠지고 있죠. 저는 매도를 했고요. 오늘 23%대 수익을 내고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은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을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런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 뭐 DI나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DI 최근 보면 주가가 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한 종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HBM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초반에 보면 매수매도 이런 식으로 시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했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혼자 하기보다 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같이 공부하는 공부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으로 그렇죠? 소통방으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자, 어저께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한국 화장품 자 오늘은 제가 시가 매매가 못 나갔습니다.
자 보세요. 한국 화장품제조 오늘도 10% 올라가죠. 근데 저는 어저께 매도했습니다. 장중에 변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저께 매도를 했고 한국 화장품제조는 오늘 다시 10%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제가 매매한 이 구간은 신고가 구간에 있었다는 점. 그래서 같이 어떤 식으로 공략이 되는지 와서 공부를 같이 하시면 되고요. 여기 내용 보시면 세보에미씨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제가 시가의 공략이 나갔고요. 세보에미씨. 자, 세보에미씨는 아직까지 보유 중입니다. 오늘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은 여전히 나오기 마련이고요. 6% 정도의 강세 구간을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을 확인하고 나서 어차피 고가는 못 잡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락을 확인하고 나서 매도를 해도 늦지 않는다. 물론 고가는 못 잡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내가 꾸준하게 매매할 수 있는 내용을 소통방에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갈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토론하고 관찰하고 익히고 있으니까 매매할 때 내가 가격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서는 한미반도체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삼양식품입니다. 자, 삼양식품 제가 어저께 매수를 하고 오늘 1%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간으로 너무 많이 올랐지만 올라간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 역시도 소통방에서 모두 같이 공부해 나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셔서 이렇게 신고가 종목군들을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배워가고 매매를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매매하고 있는지 다 공개를 했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한미반도체를 보면 제가 왜 한미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재료가 좋아서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는요, 철저하게 시세가 유지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잡히게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전에 신고가를 먼저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약간 조금 기간을 넓혀서 보면요. 23년도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한 6배, 7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00원부터 60,000원대까지. 그렇죠?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주가가 쉬고 나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은 엔비디아의 그 AI 반도체 관련된 기대감, 여기에 수요 확인했고 실적으로 나타나.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한미 반도체의 실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이런 부분은 하이닉스 쪽으로 먼저 반영이 되겠지? 그럼 하이닉스의 실적이 피크를 찍을 수 있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한미 반도체로 연결이 되는 데까지, 그렇죠?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지금 시가총액 얼마니까 주가 비싸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은 지금 가격대를 가지고 지금 실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예상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숫자 넣고 저런 숫자 넣어서 내가 계산기 딱딱딱 두드려 갖고 이 나오는 숫자가 주가가 고평가 저평가를 논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미래의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 그건 기업에서도 모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분기 실적을 제일 먼저 발표를 하죠. 왜 그럴까요? 딱 그 분기에 영업한 내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산을 해서 첫째, 그렇죠? 분기 시작하는 그 첫째 주에 금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게 잠정 실적을 딱 발표를 하고 그달 말경 정도에, 그렇죠? 그달 말경 정도의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부자들도 계산을 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이 판매량이 나오고 어떤 게 인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은 가능하지만 그것보다 더 빠른 게 뭐예요? 예상이 아니라 확정치, 가격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격을 판단하고, 그렇죠? 그 내용, 그 근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 내용은 여기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수익 전환 시켜야 돼요. 만약에 안 되면 매도해야 됩니다. 손절이라도 해야 돼요. 손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데미지가 엄청나게 크고 리스크가 엄청나게 동반하는 그런 매매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진짜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이해하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미 반도체 실시간 타점이겠죠. 이런 부분을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매일이 신고가 돌파 구간에 있다. 매물 소화 과정이 끝났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판단하고 체크를 할지를 그쵸? 알아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셔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다음 종목을 어떤 관점에 의해서 봐야 될지 그 내용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